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미 저는 앞으로 개량될 우리 해군의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등의 개량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원 1급 잠수함의 개량도 다루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손원 1급의 개량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함선의 수명은 30년이고 손원 1급의 초도함인 손원일함이 2007년에 취역했고 마지막 함인 신돌석함이 2019년에 취역했기 때문에 초도함인 손원일함은 작년인 2022년에 수명의 중간인 15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보통 함선의 개량은 그 수명 주기의 절반에 달하는 시점에 하기 때문에 손원 1급의 개량은 오히려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원 1급에 대한 개량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사업이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개량 내용이 확정된 상태이고 조만간 그 개량 내용을 실제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개량 내용은 뭘까요? 개량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음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었겠지만 손원 1급은 초기 건조 시 소음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주요 소음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소음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큰 소음 문제는 해결한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작은 소음 문제는 여러 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제가 저번에 현대에서 건조하던 특수전 잠수함이 실패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손원 1급 개량에는 아예 현대는 제쳐두고 처음부터 우리 해군은 대우조선과 손원 1급의 소음 감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대는 아예 잠수함 부분에서는 퇴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손원 1급의 소음 문제에 대해서 대우 측은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급을 개발할 때 사용한 소음원 추적 장비를 동원하면 손원 1급의 소음원을 찾아내서 해결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도산 안창호급이 손원 1급은 물론 독일의 214급보다도 소음이 작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유가 대우 측의 높은 기술력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측에서는 손원 1급의 소음을 줄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은 상태이고 이번 개량을 통해서 손원 1급의 소음을 줄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뢰탐지 소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손원 1급에 기뢰탐지 소나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량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찾아보니 진짜 손원 1급에는 기뢰탐지 소나가 없더군요. 기뢰탐지 소나란 저주파 소나로서 말 그대로 적의 기뢰를 탐지하는 소나이지만 이 용도 말고도 잠수함이 해저면에 착저하거나 할 때도 이 소나를 사용해서 해저 바닥면의 지형을 탐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잠수함이 연안 가까이에 접근해서 특히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뢰탐지 소나가 있어야지만 연안에 가까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요원의 침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기뢰탐지 소나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 중에 유일하게 국산화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소나가 바로 이 기뢰탐지 소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장보고 1급을 위해서 기뢰탐지 소나를 개발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전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패를 했고 그래서 장보고 1급이 앞으로는 주로 특수전을 지원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장보고 1급은 원래 개량할 때부터 항법장치의 개량이나 레이더 그리고 잠망경 등 잠수함이 연안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연안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뢰탐지 소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해서 탑재하려는 건데요. 손원 1급에도 이번에 이 기뢰탐지 소나를 장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산으로요. 당연히 장보고 3 블록2부터도 국산 기뢰탐지 소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의 잠수함 소나 중 유일하게 국산화되지 못했던 마지막 소나가 국산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전투정보 시스템입니다. 현재 손원 1급에는 영국의 아틀라스 일렉트로닉의 ISU-90이라는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정보 시스템은 성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 해군도 이 전투정보 시스템에 별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손원 1급만 유일하게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승무원의 교육과 보직순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손원 1급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이고 도산 안창호급이 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은 손원 1급이죠. 이 손원 1급과 장보고 1급이나 도산 안창호급과 전투정보 시스템이 달라서 손원 1급에 탑승하던 승무원이 다른 급으로 옮겨가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개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투정보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서 손원 1급도 범상어 중어뢰를 탑재하게 됩니다. 범상어 중어뢰가 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용 중어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잠수함 중에서 지금 범상어를 운용하는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상어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뿐입니다. 그럼 장보고원급과 손원1급은 범상어를 운용할 수 없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운용 못합니다. 우선 장보고원급은 지금도 운용 못하고 앞으로도 운용 못합니다. 장보고원급이 범상어를 운용 못하는 이유는 어뢰발사관의 길이가 짧아서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원급은 범상어를 운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뢰발사관의 길이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뢰발사관의 길이를 늘리려면 잠수함의 함수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어뢰의 길이를 줄여서 장보고원급용 전용 어뢰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업체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해군에서는 장보고원급에서는 범상어를 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보고원급을 위한 전용 어뢰를 별도로 개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원급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범상어 어뢰는 운용 못합니다. 그럼 손원1급은 왜 운용 못하느냐면, 잠수함용 중어뢰는 유선유도 어뢰로서 잠수함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무장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전투정보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손원1급은 개량 사업을 앞두고 있고, 개량을 하게 되면 전투정보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투정보 시스템에 굳이 범상어를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손원1급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달고 그때부터 범상어를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량전인 손원1급에서는 범상어를 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급만이 범상어를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량 내용은 손원1급에도 드디어 리튬 전지가 탑재됩니다. 손원1급의 리튬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당장은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급보다도 더 뛰어난 자막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우리 손원1급에는 120kW급 연료전지 모듈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214급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모듈이 2개만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214급만 연료전지 모듈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옵션은 전 세계 214급 중에서 가장 높은 옵션을 선택했고, 그래서 연료전지 모듈도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산 안창호급은 150kW급 연료전지가 4개로, 함선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 차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대 자망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은 현재 최대 28일을 자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손원1급은 현재는 21일을 자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손원1급의 축전지를 리튬 배터리로 교체하게 되면 연료 밀도가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납축전지를 가지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더 오래 자망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장보고 3 배치2가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를 적용한 손원1급은 도산 안창호급의 자망 시간보다 더 긴 잠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손원1급의 개량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선택된 개량이 있으면 포기된 개량도 있는데요. 우선 X자형 자망타에 적용이 포기되었습니다. 원래 손원1급은 UKC라고 선저 여유수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선박의 최하단 부하 해저면까지의 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저 UKC가 25m입니다. 특히 이건 우리나라의 서해안같이 수심이 얇은 지역에서의 작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U212급은 이 UKC가 17m로 아주 낮은 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손원1급의 자망타를 X자형으로 교체해서 이 UKC를 낮추어서 서해에서의 작전 능력을 높이고 싶어 했지만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제 프로펠러의 적용도 포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제 프로펠러를 개발하고 있고, 손원1급에도 적용하길 희망했지만 아직 기술이 실용 잠수함에 적용할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것도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번 사업은 아예 해군에서 처음부터 대우조선과만 밀접하게 논의를 했고, 현대는 배제시켜버렸다는 점입니다. 역시 잠수함의 기술력은 대우가 더 높고 특히 특수전 잠수함의 실패가 잠수함 사업에서 현대를 배제시킨 결정적 원인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현대는 더 이상 잠수함 분야로의 진출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지금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은 손원1급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주력 잠수함의 개량을 우리나라는 준비 중이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퇴역할 때까지 아예 개량을 하지 않는 일본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